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단신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토미 에드먼이 개막전까지 준비가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겨울에 받은 오른 발목 수술에서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 에드먼은 IL에서 시작하게 되며 복귀 예정일도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로버츠는 부상이 재발하는 걸 원하지 않기에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다. 스윙을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 풀 스피드를 못 내고 있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저스로 건너오기 전부터 발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에드먼은 2024년 월드시리즈 우승 후 열심히 재활했고 지난해 시즌을 시작할 때 컨디션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드먼은 첫 24경기에서 8개의 홈런을 몰아칩니다. 하지만 5월부터 발목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시즌을 마칠 때까지 부상을 참고 뛰면서 5월 이후 67경기 5홈런에 그칩니다. 에드먼은 5년 7,400만 달러 계약의 첫 해 승리기여도 1.2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에드먼은 정신력으로 버틴 PS에서 월드시리즈 6차전의 2루타로 가즈먼의 7타자 6K 행진을 중단시키고 7차전에서도 한 점을 따라붙는 천금 같은 희생플라이를 날려 2024년 같은 대활약은 아니었지만 막판에 힘을 보탰습니다. 에드먼은 스케줄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러닝 강도를 75%까지 끌어올렸지만 언제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드먼의 IL 시작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개막전 이루수는 김혜성과 알렉스 프리랜드의 2파전이 됐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김혜성에 대해 2루를 놓고 경쟁 중이며 타석을 더 주고 싶기 때문에 중견수로도 나설 것이다. 올해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혜성과 프리랜드 모두 개막 로스터에 들 것으로 보이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마이너 계약을 맺고 초청 선수로 참가한 산티아고 에스피날입니다. 류현진이 있었을 때인 2021년 토론토에서 커리어의 시즌을 보내며 케반 비지오를 밀어냈던 에스피날은 갈수록 성적이 나빠졌고 지난해 신시내티에서는 OPS 575에 그쳤습니다. 김혜성, 프리랜드와 비교했을 때 유일한 장점은 1루를 포함한 내야 전체와 코너 외야가 가능한 슈퍼 유틸리티라는 겁니다. 다저스는 키케가 IL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확실한 유틸리티가 없습니다. 먼시의 계약에는 타석수에 따른 인센티브가 걸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시는 올해 연봉이 1,000만 달러이고 타석수에 따라 최대 225만 달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연봉은 700만 달러이고 550타석을 넘기면 375만 달러가 추가됩니다. 내후년은 1,000만 달러 팀옵션에 550타석을 넘기면 375만 달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3년간 2,700만 달러 보장에 최대 3년 3,675만 달러 계약입니다. 사실 먼시는 다른 팀으로 이적했으면 훨씬 좋은 계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샌디에고 AJ 프렐러 단장은 이틀 동안 닉 카스티아노스, 헤르만 마르케스, 그리핀 캐닝, 타이 프랭스와 계약한 후 자신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사이들러 구단주 시절에 맺은 6년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프렐러는 최소 2028년까지를 보장받았습니다. 프렐러는 2014년 8월에 부임한 후 과감하면서도 과격한 행보를 통해 샌디에고를 인기 구단으로 끌어올렸지만 과도한 지출이 동반되면서 외줄타기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사이들러 가문은 구단의 가치가 정점에 올랐다고 판단해 매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엔은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한 공식 캡틴을 임명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매츠는 지난해 라커룸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코엔은 클럽하우스 분위기는 선수들이 스스로 정립해야 하고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캡틴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야구는 감독이 경기복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주장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공식 주장이 있는 팀은 양키스와 로열스뿐입니다. 저지가 16대 주장인 양키스는 9대 주장인 게릭이 은퇴한 후 37년 동안 주장을 임명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게릭에 앞서 8대 주장이었던 루스는 관중석 난입 사건으로 인해 6일 만에 잘리기도 했습니다. 코엔은 다저스의 지출에 대해 그들의 방식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다. 그들은 돈을 쓸 능력이 있을 뿐이고 나 또한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퍼와 마차도도 다저스의 지출이 리그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단주들은 다저스의 독주로 인해 셀러리 캡을 도입해야 하며 대신 셀러리 플로어를 만들어 지출 하한선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선수들은 하한선이 생겨 하위 팀들의 지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상위 팀의 지출이 막히는 것이 연봉 상승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차도는 모든 팀들이 다저스처럼 해야 한다고 했고 하퍼는 루저들이나 불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올 시즌 후 파업의 먹구름은 갈수록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WBC의 일본 독점 중계권을 따내기 위해 1억 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NPB가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참가비는 4만 5천 달러 정도입니다. MLB는 북미 4대 프로스포츠 중에서 로컬 TV의 매출이 가장 크지만 케이블 TV 시장이 붕괴하면서 절반 이상의 팀들이 지역 중계권 계약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OTT로의 대전환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LB는 2028년 시즌이 끝나면 전국 중계권과 모든 해외 중계권 계약이 만료됩니다. 지난 WBC의 미국팀 주장이었던 트라웃은 이번 대회에도 꼭 참가하고 싶었지만 보험 미승인으로 불발됐다고 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배드버니가 린도어와 코레아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했지만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절차 문제 때문인지 대납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딱 한 명, 미겔 카브레라가 보험료를 직접 내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트라웃은 저지가 주장을 맡아 정말 기쁘며 저지와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트라웃은 중견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그냥 그곳이 편하며 중견수로 뛸 때 내 기량이 가장 잘 발휘된다고 했습니다. 에인절스는 트라웃이 중견수를 맡아주면 조 아델을 다시 코너로 보낼 수 있고 솔레어에게 지명타자를 줄 수 있습니다. 트라웃은 팀의 오프시즌과 시즌 전망에 대한 논평 없이 매 경기 최선을 다할 뿐이고 좋은 선수들이 모였으니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ABS 챌린지가 도입됨으로써 TV 화면에서 스트라이크 네모존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존박스를 없애는 가장 큰 이유는 선수들이 실시간 정보를 얻어 챌린지에 활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게임데이에서도 투구 위치 데이터는 5초 지연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TV 화면의 스트라이크 존은 2001년 ESPN이 K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었고 그동안 심판들의 판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시청자들에게 폭로한 역할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모든 구단의 중계화면에 네모존이 있었기 때문에 네모존이 없어지는 중계화면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집니다. 베네수엘라와 미네소타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파블로 로페스가 팔꿈치에 불편함을 느껴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로페스는 미네소타의 개막전 선발이자 베네수엘라 대표팀에서 레인저 수아레스에 이은 2선발입니다. 로페스는 2023년 마이애미에서 트레이드로 건너와 미네소타의 에이스가 됐고 요한 산타나 이후 첫 PS 선발승도 따냈지만 지난해 3번이나 IL에 오르며 14경기 등판에 그쳤습니다. 부상 부위는 햄스트링과 어깨, 토미존의 전조일 수도 있는 팔뚝이었습니다. 로페스는 2014년에 토미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베이더와 계약하긴 했지만 외야를 제대로 보강하지 못한 자이언츠는 윌 브레넌을 영입했습니다. 작은 오각형 선수인 브레넌은 OPS가 트리플 A 827과 메이저리그 680으로 쿼드러플 A 선수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6월에 토미존을 받았고 시즌 후 논텐더가 됐습니다. 마이너 옵션이 있는 브레넌은 메이저리그 연봉이 90만 달러, 마이너 연봉이 40만 달러인 스플릿 계약입니다. 국제 아마추어 계약 마감일 직전 담당 디렉터를 해고해 이미 맺은 계약들이 다 날아갔던 양키스는 새로운 디렉터의 첫 성과가 나왔습니다. 양키스는 내년 국제계약 시장에 포수 최대여인 세바스티안 페레스 아쿠냐와 160만 달러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피츠버그와 구두 계약을 파기하고 양키스로 갈아탄 페레스는 저지급 타구 속도와 델라크루스급 스피드, 야디에로 몰리나의 어깨와 수비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그는 국제계약 역사상 최고의 포수 유망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양키스가 낚아챘습니다. 이미 올해 마감일은 지나갔기 때문에 페레스의 계약은 내년 1월 15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키스는 그동안 헤수스 몬테로와 게리 산체스 같은 특급 유망주들이 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